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교육부 정책기획보고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안정적 의학교육 지원 방안,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확 늘어서 5천 명이 넘게 되죠? 거의 2천 명이나요? 네, 맞습니다. 3,058명에서 5,058명으로요. 근데 이게 또 복학생까지 고려하면 당장 내년에 7,600명 이상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기존 학생들의 그 집단 휴학 문제도 겹쳐서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의학교육을 지원할 건지, 뭐랄까,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것인가, 그 로드맵인 셈인데요.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게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 3가지요? 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정원 늘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향상시킬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까요? 보고서에서는 경직된 학사 운영 및 교육 과정의 한계, 이거 지적했네요. 네, 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하거나 또 유급되면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실제로 24년 1학기에도 11개 의대가 전원 유급되거나 휴학 처리됐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년에 24학번 복합생이랑 25학번 신입생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강의실이나 실습실 부족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졸업생이 특정 시기에 확 몰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뭔가요? 보고서는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하고 교육과정 재설계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탄력적 교육 모델 적용이에요. 탄력적 교육 모델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그 KAMC, 그러니까 한국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에서 제안한 모델이 있는데요. 분리교육과정 모델이라고. 아, 분리교육 과정이요? 네, 대학별 여건에 맞춰서 다학기제나 계절학기 같은 걸 활용해서 24학번이랑 25학번 학생들이 몰리는 걸 좀 피하고 순차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학생 밀도를 낮추는 거죠? 아하, 그럼 졸업 시기도 분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30년에 여름 졸업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의사 국가시험이나 전공의 모집 일정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려는 거죠. 네,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네요. 네, 이게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들, 특히 그 기초의학 교수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기초의학이요? 네, 그리고 실험이나 실습을 도와줄 지원 인력 확보도 어렵고요. 실제로 25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한 교원 595명 중에 기초의학 교수는 고작 77명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양적, 질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강의실이나 실습실 같은 공간 부족 문제도 있고요. 기자재 문제도 있겠죠? 최신 의료기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교육 인프라 집중 확충 이걸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국립대 의대 교원 정원을 늘립니다. 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을 목표로 하고 당장 내년 인건비로만 1,4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와, 예산 규모가 상당하네요. 사립대는요? 사립대도 교원 채용을 독려하고요. 공간 문제는 국립대는 시설 확충 예산, 내년에 1,508억 원이 잡혀 있고 사립대는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이게 내년 1,728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 확충과 융자 지원이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공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AI나 VR 기반의 첨단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거죠. 네, 교수, 시설 같은 하드웨어 보강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네요. 교육 내용 혁신 및 지원 체계 미비. 그렇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이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관련 심화 학습 기회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 그렇죠. 맨날 얘기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AI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 의료 기술 교육, 또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이런 것들도 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도 부족했고요. 맞아요. 의학교육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할 상설기구나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파악하고 해결을 도와줄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교육혁신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를 내세웁니다. 대학들이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필수 의료 실습 강화나 의사과학자 양성 같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아, 대학별로 좀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55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 지역에 남을 의사나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지원 체계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교육부 산하에 가칭의학교육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요. 또 대학별로 전담 인력을 매칭하는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서 대학과의 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을 좀 더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위원회랑 현장 지원단이요?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첫째, 학사 운영 유연화. 둘째,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셋째, 교육 내용 혁신과 지원 체계 강화.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방대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겠죠. 계획은 나왔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교수 충원, 학사 개편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될지 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는 없을지 이건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런 정부의 계획들이 앞으로 실제 의료 현장이나 미래 의사 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 타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